하나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서론을 간단하게 하고 본론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본론으로 빨리빨리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조만간 입장 발표. 그런데 그 입장 발표의 내용은 검찰과 김성태가 나를 협박했다! 라는 겁니다. 협박의 내용은 별건 구속.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까지 끌고 와서 나를 위협했다. 너 계속 감옥에 붙잡아 둘 거야.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김성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조작된 진술을 할 건데 이 진술에 네가 맞장구 쳐주지 않는다면 너는 감옥에 계속 있을 수 있어. 왜? 김성태랑 우리 검찰이랑 짰거든. 어떡할래? 자, 우리한테 협조를 할래? 감옥에 계속 썩을래?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요,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할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공판은요, 드디어 사선 변호인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그 접견을 맡은 접견 변호사 역할만 해왔는데, 김광민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도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 오늘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방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국선 변호인 2명이 추가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3명의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는 국선 변호인 1명, 그것도 갑자기 그날 선임이 돼가지고 당장 당일 곧바로 그 자리에 변호인으로 앉아버렸던, 정말 이렇게 황당한, 그렇게 아마 변호사도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아무리 지가 국선 변호사지만. 자, 너 지금 국선 변호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지금 당장 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변호인 선임하는 사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글쎄 사선 변호인도 있고 국선 변호인도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사선 변호인 2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접촉을 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가 고사한다고 합니다. 아우, 제가 이 사건은 못 맡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대요. 왜? 검찰이 지금 조음 설차에 말이죠. 지금 이화영 부지사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아들, 딸까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변호사들도 검찰의 표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이 자기 뜻대로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은 마치 변호사가 일부러 위증을 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기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면서 변호사를 수사한 해 만에, 압수수색한 해 만에 이런 짓거리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변호사가 재판을 맡겠다고 하겠어요? 압수수색을 당할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글쎄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자, 현재 그래서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접촉하는 변호사 대부분이 고사하는 바람에 일단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런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오늘 재판은 사실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증거인멸 교사 부분입니다. 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의 내부 문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쌍방울이 내부 문서를 싹 폐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서를 폐기하는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쌍방울 김성태 부회장의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직접 회사까지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인데 와가지고 직원들 불러서 싹 지워라, 파일 싹 지워라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때려 부셔버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사실 그 사실관계의 그 차이가 없어요. 갈등이 없고 뭐 충돌이 있는 거나 쟁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쌍방울이 쌍방울이 증거를 인멸하는 이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가 정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렇게 증거를 인멸한 것은 이화영 때문이야. 이화영의 요구 때문에 증거인멸한 거 아니겠어? 라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를 증거인멸 교사시켰다라는 거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현재 추가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 추가 기소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맨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들이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단 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부터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사실 그 사실관계에는 큰 다툼이 없습니다. 왜? 일단 김성태가 증거인멸을 한 건 사실이고 직접 증거인멸에 나선 것은 김성태의 동생이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증거인멸이 존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시켰냐 말았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 쌍방울 직원 두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이 컴퓨터를 교체하고 뭐 파손하고 한 뭐 그런 사람인 모양인데 자, 이분들이 뭐라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인멸 혐의까지 뒤집어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좌우되겠죠. 즉 이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화영한테 무슨 소리를 한 소리 듣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지시한 누구가 이화영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화영 부지사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겠죠. 지금 뭐 10월 달이 되면은 일단 석방이 돼야 되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돼야 되는데 이 석방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때문에 이 또 석방이 어려워져 가지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재판에 출석한 쌍방울 직원들의 얘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뭐 이화영한테 지시받은 거 없다. 우리가 지시를 받은 거는 김성태 회장의 동생이었지 이화영으로부터 연락받은 건 없다. 뭐 혹시 이화영 지사가 김성태 동생한테 뭐라고 뭐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쪽 가서 알아보시고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리한 대목이긴 한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시비를 걸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또 뭐 조작이네 뭐네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일단 오늘 공판에서는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그닥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진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김광민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기존의 어떤 입장을 번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었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뭐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김광민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 검찰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진술, 기존의 입장을 변복했다라는 그 진술은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검찰 측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압박과 회유에 의해서 진실하지 않은 임의성이 없는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진술이 나오기까지 김성태 전 회장과 대면 조사를 강제로 시키는 등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 특히 이 김성태 회장 측은 너 나랑 말 안 맞춰주면 내 너에 대해서 딴 것도 까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위협했다라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번에 그 변호인을 사임한 법무법인 덕수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었느냐? 이 김성태가 이해찬 전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그 광장이라는 그런 어떤 팀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여튼 모임이 있어요. 이해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몇 개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정치인들,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 꽤 있는데 이 모임에 이화영이, 아니, 김성태가 돈을 좀 댔다라는 거예요. 돈을 좀 댔다면서, 이화영 너 나한테 협조 안 해주면 내 진술에 맞장구를 안 쳐주면 나 이해찬도 깐다? 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나와 있는 상태죠. 여하튼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추가적으로 이화영 너를 엿되게 만들 수 있는, 계속 감옥에서 푹 썩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떡할래? 내 말에, 내 진술에 맞장구를 쳐줄래? 감옥에서 썩을래? 그런데 김성태가 하고자 하는 진술은 뭐다? 북한에 보낸 돈이 쌍방울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경기도를 대신해서 보내준 대북 그 일종의 대납이다. 북한에 보낸 그 경기도의 방북 자금을 대납한 거다. 그리고 이 내용은 김성태가 이화영을 거쳐서 이재명한테도 연락했다. 자, 요 얘기를 이화영 네가 해줘. 나 김성태는 이미 했으니까 네가 딱 맞장구를 쳐주면 딱 될 것 같아. 해줄래 말래? 안 해주면 너 계속 감옥.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 그리고 고립된 상태에서 1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슬그머니 넘어가게 돼요. 결국에 그러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을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자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김광민 변호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김광민 변호사 얘기는 살짝 왜곡해가지고 또 검찰 쪽 얘기를 막 섞어놨더라고. 이 문제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정말 불공정한 거예요. 검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변호사 측의 반론을 듣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놓으면서 변호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면은 꼭 검사들 반론을 받는다? 저의 경우도 그래요. 한동훈이 돌린 자료는 그대로 받아 쓰면서 내가 반론한 얘기는 받아 쓰지도 않대. 내가 적극적으로 반론하니까 또 내 얘기를 또 한동훈한테 또 반론을 받아서 또 그렇게 썼대? 개새끼들이지 이거. 있다고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정하지가 않잖아. 반론의 그걸 줄 거면 나한테도 주든가, 저쪽에 2번 줬으면 나한테도 2번 주든가. 왜 그딴 식으로 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것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따구로 하는지 모르겠어. 요새는 수습 교육을 그따구로 하나? 검사한테는 반론 기회 2번 주고 그 반대편한테는 피고인 측이나 상대방한테는 한 번만 줘도 되고 한 번만 주기만 하면 돼. 안 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 보지? LA 처죽일 놈들. 자, 어쨌거나 오늘 김광민 변호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자면은 재판 본론보다 재판이 끝난 뒤에 더 많은 얘기, 더 중요한 얘기가 오갔다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었다. 그 상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추가 기소 협박도 받았다라고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도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부인도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딸의 결혼 자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주변 인물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고요. 그 중에는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이 되면요, 검찰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 주변 사람들 다 괴롭잖아. 여기서 당신 하나만 탁 눈 감아주면, 이화영 니만 눈 탁 감으면 모든 사람이 편한데, 아, 왜 그래? 주변 사람 괴롭게. 라는 식으로 하는 거지. 참 많이 본 장면이죠. 영화에서. 한동훈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아닙니까?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불법적인 위협과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만들어진 진술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로 채택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오늘 이화영 부지사 측의 이 얘기는 일단 비공식적인 거죠.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힌 게 아니라 변호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진행된 내용입니다. 조만간 이화영 부지사의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을 빨리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검찰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진술 뒤집었던, 입장을 바꿨던, 그 번복했던 그 진술 조서, 그것을 증거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빨리 결정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증거 인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그냥 바로 인정이 됐어요. 바로 그래서 그냥 법정에 제출만 되기만 하면 증거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yes라고 해야만이 이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no라고 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자,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법정에 꺼내놓고 너 이렇게 말했지? 왜 그때 이렇게 말했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증거조사, 서증조사라고 하는데, 이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자, 너 이거 증거로 인정을 하면 빨리 인정해. 그럼 바로 우리 언론 플레이 할게. 증거가 됐으니까 바로 언론 플레이 할게. 자, 증거로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 그럼 우리 서증조사하자. 증거조사하자. 증거조사? 이화영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하는 거겠죠. 자, 그 과정에서 널리 그 진술 내용이 퍼져나가겠죠. 검찰이 노리는 것은 증거로 채택을 하든지 증거를 거부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어. 증거로 인정하면은 인정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증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할래? 빨리 해, 빨리.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전까지 요걸 공개를 하고 싶어.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가 오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막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 된다든지, 특히 증거 인부를 빨리 결정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검찰이 원하는 시점에 이 조서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결정해라 괴롭히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결정 안 할 거야. 근데 우리로서는 그거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 조만간 정리된 입장 밝힐게. 기다려. 라고 한 거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한테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보면요, 검찰에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보면 검찰이 오라고 한 날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미루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이렇게 조금 늦게 가겠다, 다른 날로 바꿔달라 그러면 검찰에서 생개 쇼를 하죠. 뭐 특혜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 참 언론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참 나쁜 것이, 저도요, 저 같은 사람도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요, 날짜 협의해가지고 가요.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한 다음 주 전까지 오셨으면 좋겠는데 해요. 제가 다음 주까지 정말 어렵고요, 그 다음 주 제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기 마련이지. 그거를,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검찰하고 출석하는 날짜 이거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왜 이재명은 왜 못하는데? 그게 왜 황제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권성동도 검찰 출석할 때 지가 원하는 날 갔지, 검찰에서 오라는 날 갔나? 아니잖아요. 지들도 다 협의해서 가. 근데 왜? 자, 검찰이 이재명을 괴롭히고 이재명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 주도권을 검찰이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언론은 거기에 같이 공범으로 날뛰고 있는 거고, 쥐뿔도 모르는 게, 조금만 공부가 된 놈 같으면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는 않지. 참 수준 낮아서 참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비판을 해야 되나? 야, 정말 참 수준 낮다. 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검찰이 오라는 날에 지금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원하는 날이 아니라 이재명이 원하는 날에 맞춰서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검찰로서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거든. 자,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조만간 정리된 내용을 밝힐 거라고 합니다. 결국 검찰의 꼼수는 무산이 된 거죠. 이 조서라는 것을 지금 현재 검찰이 들고 있는 이화영 지사가 입장을 바꿨던 바로 그 조서를 공개함으로써 이재명을 곤욕스럽게, 한마디로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지사가 검찰 출석하기 전에 이 조서를 공개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뭐 소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적어도 검찰이 원하던 시간대에 공개되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결국 검찰의 꼼수가 무산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검찰의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더욱더 난동을 부릴 겁니다. 그래서 뭐 재판 방해니, 사법 방해니, 사법 방해가 우리나라에 법으로 만들어진 게 없는데 그 사법 방해가 왜 나오는데? 참, 한동훈 얘도 되게 지가 입법기관인 줄 알아봐. 지가 법을 만들 수도 있는 줄 알아봐. 웃기고 있네. 과반수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집권당의 장관 주제에 무슨 지가 법을 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깐족대기를. 앞으로 한동훈 더 깐족되긴 할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조작, 증거 조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분위기 탔다, 몰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거야. 그리고 이 뭐 신앙님이니 뭐 김용 부원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건을 계속 이용해가지고 이재명 쪽에 뭐 가면 자꾸 증거가 조작이 돼 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그 해병대 최수근 상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덮어버리고 싶을 거야.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슈를 덮었는데 이제 이슈로 덮여지지가 않는, 그 어떤 이슈를 들고 와도 덮여지지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할 거고 한동훈 입장에서 되게 짜증날 거예요. 하지만 안 되지만 계속 하려고 들 거야.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하는 거지. 그게
자기들을 계속해서 위기에 빠뜨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행태가 오히려 검찰과 한동훈을 정치적으로도 위기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푸른 숲길님, 검세의 시나리오는 폭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세 방해겠지, 깐족이라고 하셨어요. 예, 오드리님 들어오셨군요. 그 다음에 일용이님 오셨네요. 예, 정진숙님도 오셨고요. 정진숙님, 이화영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뭔 상관이냐고 하셨어요. 이화영 혼자 해먹을 수도 있는데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검찰은요, 이게 그 대북 송금, 이화영 아니 김성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원래는 이 쌍방울의 자기들 사업이잖아. 그 쌍방울이 그 북한의 광물 자원, 광산 개발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쌍방울이 북한의 어떤 농업 개발 이런 거 하려고 그 북한하고 계약을 맺고, 그래서 그 계약금 쪽으로 돈을 보낸 건데, 이거를 슬그머니 대북 송금, 이재명의 방북 대가라는 힘으로 슬그머니 바꿔놓고는 요거를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놈 한 놈 잡아다가 진술을 자꾸 조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은 지들이 진술을 조작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재명이 진술 조작하고 있다 그래. 지들이 하는 거는 진술 조작이 아니라 수사고, 남이 하는 거, 피고인 측, 피의자 측에서 하는 거는 진실 규명이 아니고 진술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거예요. 지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지들이 검사라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지들이 하는 건 다 괜찮고, 지들이 하는 건 수사니까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검사한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부여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놈은요, 누구가 됐든 간에 지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가 의심하고 있는 대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고 증거를 짜 맞추려고 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그거를 통제하라고 있는 게 사실은 검찰이고 기소관이란 말이야. 근데 검사한테 이 두 개 기능을 다 갖다 주니까 어떻게 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검사가 보고, 에이, 요 증거는 조금 오반데? 이건 증거 아닌데? 이 짜맞춘 거지? 라고 해서 통제가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검사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된다? 증거 조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검사한테 더 이상 증거를,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진만수님, 후리지아꽃님, 우금치님, 예, 노원순자님, 그리고 베리님, 소정님, 하나너님, 개병님, 이렇게 벌써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인이어라님 오셨네요. 햇님님도 오셨습니다. 최선임님, 조작 검찰이라고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